선독이 진짜 의미는 선잘하는 덕후 그리고 선장한 덕후. 이야, 정말 아이돌 덕후 하고 나서 좀 제 실력은 확 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웃사이더, 아웃이었는데 지금 인사이더니까 인싸가 된 거죠. 그 세상이 덕질로 가득 차면 전쟁 대신 최애 자랑하느라 바쁠 텐데. 제가 이 나이로 너무 죄송한데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나쁜 말에 뭔가 상처받지 말고 네, 쭉 가세요. 여러 뜻이 담긴 느낌이 있지 않아요? 행복하세요는. 자, 지나수다 어느덧 3부입니다. 자, 리에 씨, 하영 씨, 혜림 씨와 함께하는 덕질. 네. 이야기인데요. 자, 그 피날레를 장식할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이 덕질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 우리의 한국어 실력을 또 키워주기도 하고, 그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 덕질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바꿨는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리에 씨부터 할까요? 네. 처음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 음악 프로그램도 보고 있었는데 박재범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박재범의 한국말이 조금 이상해요. 미국에서 자랐으니까요. 네. 뭔가 영어 억양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자주 섞어서 말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자어 같은 거, 네. 그리고 속담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뭔가 K-pop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덕질은 결과물이 없잖아요. 아까 진아 선생님이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입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 조금 결과물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입덕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응원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냥 그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뭔가 다 자기 만족? 제가 만족하면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만족이고 선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감독님은 선덕이라는 제목을 성공하는 덕후의 줄임말로 선덕이라고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 선덕이 진짜 의미는 선잘하는 덕후 그리고 선장한 덕후 이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듣고 맞는 말이다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러네. 뭔가 제가 입덕하고 그 덕질을 열심히 해도 그런 거를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거나 그 친구하고 뭔가 겨루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뼈. 뭔가 그 덕후의 세계관을 멋지게 마무리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혜림 씨는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정말 한국 실력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근데 배우들은 작품 나올 때만 여러 가지 콘텐츠 있고, 근데 작품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노출이 없으니까 음, 뭔가 할 게 없었어요. 그 덕후로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아이돌이 좋아하게 되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특히 라이브 방송이 정말 많고 음, 문자도 보내고 살아있는 한국어 음, 그걸 정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졌고 음, 제가 찾지 않아도 한국어가 저한테 오는 음, 느낌. 네. 그러니까 덕질을 했을 뿐인데 한국어 실력도 늘고, 그죠? 네. 네. 다양한 어휘도 접하게 되고, 네. 네. 그리고 제가 한국어 공부하면서 뭐가 모자란지 그것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활용구를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라디오를 듣고 나서인데 뭔가 코레 새우 뚱라는 말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 하는지 몰랐는데 그게 그 활용구였어요. 네네. 고래 사업에 새우등 터진다. 그니까 저한테 부족한 게 활용구구나. 음, 활용구 맞아요? 관용어라고 말, 용어? 관용구, 관, 관용어. 관용구. 음, 요크. 음, 관용구. 알게 된 관용구로 나고 나서 드라마의 대사에 나와도 돌리기 시작했고, 음, 가끔 라디오에서도 접해도 뭔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네. 정말 그 아이돌을 덕후하고 나서 제 실력은 확 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영 씨는요? 네. 저는 행동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아웃사이더, 아웃이었는데, 지금 인사이더니까 인싸가 된 거죠. 음, 그런 면에서도 얻는 거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알아듣고 싶다? 다 알고 싶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음,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와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 음악 잡지 기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덕질하면서 얻은 지식이 살릴 수 있는 음, 일이 많았어요. 그걸 음, 많이 느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음. 자, 어쨌든, 덕생이죠? 학생. 덕생의 그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또 그러한 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분이 그 그룹 채팅방에 그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그 채애만 존재한다면 전쟁이 없을 텐데 였었나? 세상에? 아주 좋은 말이네요. 잠깐만요. 저 이제 그룹 채팅방이 있는데요. 그 한국어 한마디를 올리는 그룹 채팅방에서 저희 학생분 한 분이 그 세상이 덕질로 가득 차면 전쟁 대신 최애 자랑하느라 바쁠 텐데 라고 하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인상이 남는 문구였었는데요. 우리 세 분도 최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최애 자랑도 좋으시고 아니면 만약에 최애와 딱 1분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막 상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리에 씨는 막 눈에 하트가. 네. 자, 그러면
리에 씨부터 할까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마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네. 근데 팬분들은 정말 잘 이야기해요. 짧은 시간에도. 음, 유튜브에도 항상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요. 음, 그거를 봤는데 뭐 사인도 받으시면서 뭐가 이야기도 나누고 네.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팬분들은. 그걸 보고 저는 뭐 한마디 더 말을 거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음,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이 나이로 너무 죄송한데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왜 죄송하고 막 미안한 거예요? 맞아요, 맞, 사입의 영상을 보면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뭔가 어, 미니 스커트를 입거나 그 등이 전부 다 보이는 스커트를 입거나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다이어트부터 해야겠다. 그런 느낌들. 그래서 뭐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팬이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작년에 일본에 왔을 때 그 일본어 곡을 한 곡만 불렀어요, 박재훈. 그때 일본 곡을 모아서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일본 앨범을 꼭 발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월드 투어가 시작했을 때 무릎을 다치셨어요, 박재범이. 음, 그래서 한동안 춤을 출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 꼭 목을 조심하시고 다치지 말고 뭐 오랫동안 활동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박재범이면 너무 행복할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리에 씨 음, 같은 분이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이렇게까지 걱정해준다. 너무 행복할 음, 것 같습니다. 네. 음. 이 부분을 팟캐스트에 올릴 텐데, 언젠가 좀 박재범 씨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와, 그렇게 되려면 제 채널이 엄청 커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야, 네. 자, 그럼 혜림 씨. 지금 세 분 떠올랐는데, 최애 한 사람만. 어떡해요?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네, 너무 어떡해요? 귀엽죠, 혜림 씨. 너무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한꺼번에 있어요. 말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근데 두 명은 조금 뭔가 겹친 내용인데, 그게 그 저번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한 명이 작품이 나왔는데, 악플이라고 하나요? 나쁜 평가도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니까 나쁜 걸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뭔가 그런 거 느꼈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다른 배우가 그 팬분들이 이벤트 이번 작품 좋았다 이런 말을 했더니 여긴 객관성이 없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 하는 말이니까 객관성이 없다고 그 배우는 했는데 팬분들이 한 말이니까 객관성이 없는지 팬이 아닌 사람이 한 나쁜 평가는 객관성이 있는 건지? 객관성이 있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 음, 두 배우한테. 아, 오빠, 객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말하고 싶고, 지금 작품 나오면서 뭔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우한테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배우가 뭔가 좋은 평가만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배우가 믿고 싶은 게 생기면 그것만 믿고, 뭔가 나쁜 말에 뭔가 상처받지 말고, 네, 쭉 가세요. 야, 그거, 네, 네네.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 최애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그죠? 네. 상처받지 마세요. 아프게. 연연하지 네. 마세요. 네. 네. 저희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와, 네. 정말 제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데요. 네. 자, 하영 씨. 와, 두 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짧은 것 같네요. 좀 이야기하기가 내 마음속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모가 돼줄게, 엄마가 돼줄게 그런 거 항상 있거든요. 그런 걸 짧은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면 막 행복하세요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뜻이 담긴 느낌이 있잖아요. 네. 행복하세요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건 그 어떤 배우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뭐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분. 어, 다시 제 눈을 보고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해주셨어요. 근데 네. 그거 아주 짧은 문장인데 여러 뜻이 담긴 것 같아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야, 정말 이상이 엄마 마음. 그러니까 이모죠? 완전. 엄마. 맞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최애하는 상대방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상대방의 네. 행복까지도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에게 그 최애를 만나면이라고 해서 말을 들었는데, 세 분 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놀랐어요. 야, 역시 덕후는 다르구나. 네.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상상만으로 즐거워서. 네. 그래서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네. 자, 덕질이라는 주제로 3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덕질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덕질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로 수다를 떠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 덕질에 기꺼이 함께 해주시는 리에 씨, 하영 씨, 혜림 씨,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나수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덕질 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